네, 현재 시간 2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전환에 힘입어서 폭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지수 상승에 한 선봉장의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 마감 어떨지 또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이정민 이사, 이건희 부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살짝 휘청거렸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는 LNF로 만나보시죠. 테슬라발 악재에 LNF가 또다시 휘청거릴까 걱정이 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늘었는데 문제되는 건 영업이익률인가 싶거든요. 두 분은 이 실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좀 간밤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안 믿었고요.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동안 할인 판매를 했는데 당연히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줄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월가에 그 똑똑하신 분들이 몰랐을까? 그죠? 알았겠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나스닥 100 관련해서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급적으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미국에 또 옵션 만기일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식 관련된 선물 옵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좀 수급적으로 좀 밀렸다. 그리고 한번 이게 다우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빠지는 현상, 이게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빠지는 현상들은 잘 안 나오는 현상이죠, 원래.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다우존스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빠졌다는 거는 나스닥의 일시적인 수급이 좀 꼬여서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그 나스닥 100 관련돼서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애플도 한번 그랬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편입이 되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고, 뭐 비중을 늘리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고, 비중을 줄이면서도 빠지는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테슬라 이익률 하락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였고, 오히려 저는 뭐 생산 지연이라 뭐 사이버 트럭을 생각보다 늦게 만든다, 대량 생산을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테슬라가 추가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빠졌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수급적 요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면 추후에 테슬라가 더 빠질 것 같냐? 저는 뭐 조금 조정 더 나오다가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추후에 이제 FSD라고 해서 풀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패키지를 상품화하겠다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테슬라가 싸게 많이 팔아서 일단은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겠다라는 부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완성되고 나서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택시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테슬라를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또 색다른 다른 쪽으로 또 이제 FSD로 오히려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테슬라가 꾀하는 거는 뭐 영업이익률이 줄더라도 이 시장 안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밀어버리고 우리가 독식하겠다 약간 이런 포부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 급락이 계속 나타나길래 테슬라를 포함한 나스닥의 거품 붕괴 신호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일단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또 부장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당장 24일부터 나스닥 100 특별 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은 저는 뭐 그렇게 큰 그 변동성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또 테슬라만 빠진 건 아니죠. 엔비디아도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또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자체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파락으로 좀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포스코와 그다음에 에스코 관련
에코그룹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이제 가격이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이런 부분을 반영을 다 하고 나서도 이미 그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도 지금 오르는 상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단발적인 이슈로만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걱정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네. 올랐고 심지어 에코프로는 VI가 발동되기도 했어요. 근데 LNF는 네. 아직까지 하락폭을 많이 줄이진 못했거든요. 이 LNF가 테슬라랑 조금 더 연관이 깊어서입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종목이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일단은 지금 오늘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지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에 이전 상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이미 기사로 다 나와 있다라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그렇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좀 생각을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LNF를 매수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을 못 샀기 때문에 LNF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시다시피 결국에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 게 올해의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 또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맞추는 게 저는 나쁜 이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지 시장에 한 15년 정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저는 개인이 공매도를 이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올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이전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로 공매도 치는 그런 물량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매수하는 것 또한 저는 괜찮은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LNF 또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이건희 부장님도 이전부터 계속 급등한 종목 가격 보지 말고 지금은 뭐 가격 볼 때가 아니다. 대장주의 그 상승 랠리 안에서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이슈를 업고 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는 종목 위주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를 못 사서 LNF를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 조금 아쉬운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빛이 올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을 하신 게 맞죠. 현재까지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뭐 이제 같은 동종업종인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심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못 사면 소외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최근에 보면 LNF가 ETF에 또 편입되어 있는 비중이 에코프로보다 작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결국엔 수급이 쪽을 좀 끌어당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지금 또 자금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최근에 뭐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하지만 한참 2020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자금이 유입됐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시장은 좀 자금이 아직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제한된 자금으로 항상 주시장이 움직일 때 보면 이런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오고 특히 이제 1등 종목 위주로 해서 움직인다. 지금 그럼 보면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NF는 좀 아쉽다. 오늘 LNF를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럼 매도까지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저는 굳이 지금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테슬라 걱정에 매도할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종목을 들고 갈지를 오히려 좀 따져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LNF를 매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자.
이미 누군가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그리고 지금 현재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매매를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또 어쨌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또 포스코 관련 그룹주랑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가 또 이렇게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다가 또 내일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어차피 그 섹터 안에서만 지금 현재 계속 돈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무언가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테슬라의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2차 전지주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 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급등이 이어지고 있네요. 시장의 지수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반대로 다시 6만 전자로 떨어진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주의 운명은 어떨지. 아까 문제는 테슬라였다면 이번에 문제는 TSMC예요. 근데 TSMC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데 그쵸. 온통 헤드라인은 TSMC 실적 부진으로 인해 반도체주 급락, 하락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장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워낙 시장의 공포감이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좋다가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나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이죠. 네, 나스닥이 간밤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그래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공포감이 좀 퍼졌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다 밑꼬리를 달고 있죠. 그만큼 다시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TSMC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라보던 뷰에서 크게 어긋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공장 그 가동 연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인력 수급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만큼 미국에서 생각보다는 기업체들이 밝힌 이제 투자 그 금액 대비 그다음에 시간 대비 해가지고는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제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할 때 분명 이런 인력 수급난에 대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뭐 HBM이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해서 좀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라면은 그 진보의 방향은 바뀌는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한번 이렇게 대두가 되었다라면은 그 방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제가 항상 그 관련되어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을 때 업계에 계신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미팅을 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제가 5월 말에 그 이수페타시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장에 조목을 받을 때 제가 그래서 IT 기업에 근무하시는 그 모 기업에 근무하시는 이제 그 AI 담당하시는 그 박사님을 제가 좀 미팅을 했었었는데요. 이분이 그 이제 A100 칩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엔비디아의 A100은 굉장히 비싼 칩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길래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은 딱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그 어떻게 보면은 기간 안에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인력도 그렇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라는 시간값인데 결국에 A100을 썼을 때 가장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투입되는 인력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100을 가장 선호한다. 근데 칩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게 조금 지금 현재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5월 말에 미팅을 할 때 직접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 그 TSMC도 그렇고 지금 고객사 물량이 40주 이상 밀려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문해도 내년에 어쨌든 그 칩을 받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음봉에 사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이번 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도 앞서 테슬라 그 하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TSMC의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도 아니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기자분들이 너무 그냥 받아쓰기만 하셔가지고 그리고 요즘 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예.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로 이 자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이제 기사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TSMC가 실적이 안 좋은 거 어제 이미 대만에서 발표해서 알고 있었던 거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또 한번 발표한 거죠, 그냥.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뭐 사실 그러니까 TSMC 실적이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안 좋고 삼성전자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더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것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 TSMC는 그 와중에도 사실은 투자를 더 많이 늘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한테도 불리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TSMC 공장을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도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주문이 1년 이상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지어야 되겠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쪽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D램만 의존하던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라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고 AI 반도체라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휴대폰 하나 새로 생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생겼다라는 부분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는 뭔가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열광하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정해졌는데 아까 뭐 대표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이격이 벌어졌으면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지수를 또 받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왜 급락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회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심리만 바뀐 거고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 거다. 그러면 이때 또 한번 살 기회를 주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굳이 지금 오늘 뭐 이틀 정도 빠지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좋아 보이죠. 맞아요. 예, 항상 그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좀 중심을 잡고 대응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반도체 쪽은 지금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갖고 있으면 더 갖고 계시고 없으시면 조금 더 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은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아니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상저하고를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은 더더욱이나. 왜냐면 3분기에 바닥 찍을 테니까 한 뭐 1분기 혹은 2분기부터 오를 거야. 슬금슬금 오를 거야 라고 했는데 AI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상저가 아닌 상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는 하고고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올렸으니까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멈추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지금 레벨업 단계에 들어서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원래 또 이제 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실적 시즌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내일을 기대하고 주식을 샀었어도요, 당장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발표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지수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8월 한 초중반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 상승이 너무 뜨거워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포트 안에 좀 담을 수 있는 좋은 가격적인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 또는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저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덜 오른 종목을 찾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종목 그리고 이미 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안에서만 좀 이렇게 셀렉을 하는 전략이 하반기에도 유효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종목 찾기에 따른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또 밀리고 사실 오늘만 밀린 게 아니라 최근에 다른 소부장들 대비 못 갔거든요.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돈 있으시면 사셔야죠. 돈 있어요. 있으면요. 예, 사야죠. 예, 사야죠. 알겠습니다. 돈 있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도 된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 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그렇게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었죠. 네. 근데 이미 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관련주에서 찾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부장에서 찾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도 점검을 해봤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걱정 인형들이 많았는데 하나씩 물리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만나볼게요. 우리 영화 보러 갈래? CJCGV가 반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반기 흑자를 기록했는데 뭐 사실 저희가 CJCGV 이야기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볼게요. 살아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유상증자권 때문에 CJCGV도 폭락하고 CJ그룹주도 밀렸는데 오늘은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심폐소생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뭐 가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네. 예, 역적이 될 것 같고 예, 그냥 좋아졌다.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범죄도시 3, 뭐 그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한마디로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흥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제 지금 그런 이제 그 흥행작들이 나오면서 극장으로의 유입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웬만하면 다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라 이제 영화 쪽으로 이제 배급을 하면서 이게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사실은 CJCV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향후 그런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국내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전을 했지만 국내도 회복세지만 사실은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이런 이제 약간은 좀 개발도상국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CJCV가 여기서 오늘 같은 파워를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다 메꿔서 다시 15,000원대로 복귀하려면 조금 더 힘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더우면 또 극장 많이 가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름에 또 이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또 미션 임파서블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보러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반등, 충분히 한 뭐 15,000원 선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보여줬고 반등도 나왔고 오늘 거래량도 수반을 했지만 추세적으로 완전 이전 가격까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에 좀 더 봐야 된다. 그럼 CJCGV가 리오프닝 효과 속에 흑자 전환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CJCGV를 제외하고 이번 2분기부터 정말 찐으로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리오프닝주를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텍이나 루트로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큰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이영애 씨를 모델로 쓰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도를 좀 높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해외에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를 납품할 때 항상 각국 정부의 승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 하반기에 지금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그 승인이 곧 앞둔 것으로 현재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형 가격은 11,000원 이하에서 한번 좀 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이 9,500원입니다. 그래서 9,500원을 깨게 되면은 아예 이제 추세가 깨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이건희 부장님. 네.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 화장품주 봐도 됩니까? 예, 근데 좀 가려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뭐 2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한번 더 튈 수 있는 쪽을 실리콘2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로드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2, 인그로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찐 수혜는 화장품주가 받아갈 거다. 그런데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두 분 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